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은 지뢰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58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6고 돈복의 의미와 상륙, 미복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활, 6고 돈복무회, 돈복무회. 돈독하게 돌아오니 후회함이 없다. 상활, 돈독무회 중의자고야. 돈복지길은 중도로서 스스로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효를 보면은 이렇게 유고는 중을 얻었죠. 그냥 제자리는 아니죠. 그냥 응은 없습니다. 그래서 융은 중정을 얻었으나 중을 얻었으나 제자리는 아니다. 정응하는 효는 없다. 그 다음에 이게 상계가 고니까 고는 두터움의 상이 있는 거죠. 두터움의 상황의 중앙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텁고 경견해서 성실하게 바른 도로 되돌아오니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자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고민을 중의자고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복흉, 유재생, 용행사 종유대패 이기국군 흉, 지후 10년 불극정. 미혹하게 돌아옴이라 흉하니 재앙이 있으리라. 무리를 쓰면 용행사 종유대패 마침내 크게 패함이 있고, 이로써 그 나라의 임금이면은 흉하여 지후 10년 불극정 10년에 이르도록 능히 가지 못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효를 보면은 이제 지뢰복의 제일 끝에 있죠. 끝에 있고 제자리나 응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뢰복 제일 초요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양이 이렇게 제일 밑에 있으니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항상 이야기하면 상륙이 되면은 전환되는 그런 상이 있다 있죠. 그래서 상륙의 효사가 이렇게 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미복의 의미를 보면은 글자를 보면은 미복이죠. 미복.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기를 이걸 이제 세 가지에 크게 그 대립이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은 혼미함이 반복된다. 이게 첫 번째 견해이고, 두 번째는 되돌아오는데 미혹하게 되돌아온다. 즉 미혹하게 되돌아온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견해는 혼미함이 반복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미복을 혼미함이 반복된다로 보는 견해, 미혹하게 되돌아온다는 견해, 미혹하게 회복한다는 게 조금씩 그 언어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흉한데 이 설명을 하기를 상륙은 제자리나 정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복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길을 잃고 회복할 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흉한 것인데, 돌아오는 것이 도에 합치하는 것인데 이미 돌아옴에 길을 잃어버렸으니 도리에 어긋나서 흉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흉한 것은 임금이 잘못하여서 흉하다, 즉 임금의 도를 어긴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성을 잃고 잘못을 깨닫고 도무지 회복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결국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올바른 길로 되돌아와야 할 중요성을 언급하는데, 이거는 이제 미복 흉만 이야기하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로 되돌아올 것인가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설명하기를 가서 되는 일은 없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다 몸에 병이 나고, 이기국군은 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돌아오는데 또 헤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뢰복계는 이렇게 최초에는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강이 생겨서 전진이 좋을 것 같은데 상륙에 이러면은 이렇게 굉장히 혼미한 상태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효를 받았을 때
이 미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인데 내가 다시 도로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지 이때 나오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적 행동을 해야 될 건지는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특히 그 상황을 보면은 미복의 흉함은 군자 지도에 어긋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긋나는 건 알겠는데 내가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전략적 행동 준칙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 상륙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글을 보겠습니다. 돈독무해, 상활 돈독무해 중이자고야. 군자가 덕을 돈독히 쌓아 복귀할 것이니 그 후덕함에 변화가 없다. 상활 군자가 덕을 돈독히 쌓아 복귀할 것이니 그 후덕함에 변화가 없다고 한 것은 중용의 덕으로서 후덕함을 이루었음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돈독하게 되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이게 지뢰복 본계죠. 본계가 6, 5가 효변하면은 수레둔이 되죠. 수레둔은 이렇게 풍지간으로부터 왔습니다. 풍지간 6이 1로 이렇게 온 거죠. 풍지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산의 형태죠. 간의 두터움이 있는 거죠. 그 이미 안에 학계가 곤이 두터움이 있는데 그 위에 또 간의 두터움이 있으니까 매우 두툼하죠. 그래서 간은 풍지관계는 큰 간의 형태이고 학계는 곤의 두터움이 있는 상태에서 간의 덕도 독실한데 이러한 상태를 두터움이 지극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강이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니 군주가 그 덕을 두터히 해서 복귀하니 돈복, 그 덕을 돈독해 하여 되돌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상위의 이 양강이 다시 되돌아오니까 높고 두터운 간은 이전과 동일하죠. 왜냐하면 간의 물상이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거죠. 또 곤의 물상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전과 같으니 후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의자구는 곤은 이룸을 이야기하고 감의 덕이 정의롭고 하니까 중용이고 간으로서 완성되니 중의자고 즉 중용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륙을 보겠습니다. 미복흉, 유재생, 용행사, 종유대패, 이기국군, 흉, 지우 10년 불국정, 상활, 미복지유, 반군도야. 혼미함이 반복되니 흉할 것이다. 재난이 발생할 것이다. 군대를 동원하여 마침내 크게 패하는 일이 있을 것이리라. 그 정벌에 나선 나라 임금에게 흉한 일이 생겨서 10년이 되어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상활, 혼미함이 반복되는 흉함을 당하는 것은 군주의 도를 거스른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복, 혼미함이 반복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뢰복계가 상륙이 효변을 하면은 산내익계가 되죠. 산내익계는 풍지간을 봤는데 풍지간은 대간의 산이 있어서 혼미함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추이를 하더라도 대간, 간의 형태니까 좁은 길을 떠서 혼미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궁지에 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다시 조금 더 정밀하게 설명한 것을 보면은 제추의 12몇 개 추이상 산지박이 되어서 산지박은 전체적으로 간의 물상이 또 어찌 보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인이 이렇게 득세를 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태에서 중지곤이 되었다가 다시 지뢰복이 된 상황에 이르렀다가 이제 효변하게 되면 살레익계가 되는데 살레익계는 이렇게 풍지간의 지계의 모계로부터 풍지간에서 왔는데 풍지간은 기본적으로 대간의 혼미함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간의 길이 혼미한 상태에서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여전히 안에 간의 혼미함이 여전히 있는 거죠. 이 혼미함이 우리가 산지박에서 보았던 간의 혼미함이 극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혼미함이 반복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지계의 모계인 산내계의 모계인 대간은 간의 길이 혼미해진 상황에서 추이를 하더라도 여전히 산내께서 산계가 간이 있어서 좁은 길로 혼미해지니까 이는 마치 이전에 있던 간의 산지박의 간의 혼미함이 계속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미함이 계속되니까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풍지간의 산계가 손인데 간으로 변해서 또 간산이 되니 혼미함이 예전과 동일하다. 즉 혼미함이 반복된다는 물상을 도출해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생,
재생의 물상은 이렇게 효변한 산내기가 불의 재앙이 있는 거죠. 큰 재앙이 4개가 있는 겁니다. 리의 재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군사를 행사하면 대패한다는 물상은 이렇게 보면은 쥐레복계가 상륙이 협의하면 산내익계가 되는데, 산내익계는 또 다른 산내익계의 모계인 지택임에서 왔죠. 지택임에서는 이렇게 진의 장수가 물상이 있죠. 진의 장수가 이렇게 이제 정벌을 하러 나갔는데 사안이 여의치 않아서 간의 시체가 되었고, 이 진의 장수를 결국에는 곤의 실에 싣고 오는 그런 상이 되죠. 즉 진의 군자가 정벌을 나갔는데 추일하게 되면 간의 귀신이 되어서 곤의 술에 싣고 오니 전쟁에 패하는 흉한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글을 다시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혼미함이 반복되니 흉할 것이다. 재난이 발생할 것이다. 군대를 동원하여 마침내 크게 패하는 일이 있을 것이리라. 그 정벌에 나선 나라의 임금에게는 흉한 일이 생겨서 10년이 되어도 결국 정복을 하지 못할 것이다. 상활, 혼미함이 반복되는 것은, 흉함을 당하는 것은 군주의 도를 거스른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륙의 상황이 이로서는 거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자, 오늘은 지례복 6.5와 상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6.5에서는 돈의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상륙에서는 이 미복의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전략적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